안녕하세요. 다양한 투자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짜투리 TV 짜영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죠? 저 역시도 이번 주말은 좀 푹 쉬는 그런 휴가다운 휴가를 좀 보내고 왔습니다. 사실 뭐 영상을 좀 주말에도 좀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이번 주는 제가 좀 휴식기도 좀 가질 겸 해가지고, 또 지방에도 다녀올 일이 있어가지고, 영상 업로드를 좀 못해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뭐 전쟁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지금 이틀 연속 이렇게 급 반등하는 그런 증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과거 전쟁 시에 주가는 또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또 이 시점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저가 매수의 기회인지 한번 또 여러분들께 이렇게 공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증시 현황과 섹터별 현황,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의 이렇게 의회 청문회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이제 증언에 따라서 이렇게 또 주가가 어떻게 변동이 될지 시선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가에서 이렇게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부터 이제 주식을 사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인지 또 과거 데이터를 이렇게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도 제가 영상에서 한번 이렇게 그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과거 데이터 통계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이런 그 통계적인 부분을 가지고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세배 레버리지 차트 분석인데요. 이렇게 그 급반등을 하면서 또 이 반등이 과연 이후에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한번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증시 현황입니다. 모처럼 이렇게 불바다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다우산업이 2.51% 크게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나스닥도 1.64%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뭐 하락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혼조세를 겪으면서 이렇게 이제 증시가 올라갔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기술주들의 이런 저가 매수가 이후에 계속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S&P 500 같은 경우도 2.24%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갔던 그런 S&P 500이었는데 이렇게 좀 다행히 한 고비를 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아직까지 공포 지수를 보시면은 지난주에 이제 27 정도 이렇게 공포 지수가 극심하게 체험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아직까지도 30대에서 이렇게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공포가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변동성 지수입니다. 뭐 월가에 이렇게 변동성 지수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지난주 이제 30, 31일까지 이렇게 올랐던 변동성 지수가 27까지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그런 전쟁에 대한 부분이 남아는 있지만 또 현재 이제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좀 낮아지는 또 그런 모습을 지금 현재로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섹터별 현황입니다. 참으로 모처럼 만에 아주 푸릇푸릇한 그런 모습입니다. 뭐 기술주뿐만 아니고 뭐 에너지주 그리고 헬스케어까지 전 섹터에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앞으로도 이 반등에 대한 부분이 상승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남아있는 그런 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또 남아있는 그런 지표 발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PMI 지표도 이렇게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관망하시면서 이렇게 지표에 대한 부분도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이렇게 이제 파월 의장이 의회 증언에 이제 청문회에 나설 계획인데요. 이렇게 이제 증언에 따라서 또 어떻게 이렇게 그 경제 증시가 흘러갈지에 대한 부분이 시선이 지금 쏠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 주 이제 뉴욕 증시가 제롬 파월 연방 준비제도 의장의 이런 반기의회 증언과 2월 고용 보고서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런 전쟁 상황 등의 이벤트가 이렇게 산적해 있습니다. 자, 어느 때보다 이제 변동성이 좀 큰 모습으로 이렇게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가 이렇게 배럴당 90달러를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100달러 선까지 이렇게 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우려를 이렇게 이제 부추기게 되고요. 공급망 문제가
이렇게 더욱 심화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쟁이나 긴장이 이렇게 이제 장기화할 경우에 유럽 경제의 충격도 이렇게 불가피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광범위하게는 이제 글로벌 경제에 이렇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반면에 지금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이 전쟁이 이렇게 참여하지 않겠다. 경제 제재만으로 이렇게 러시아를 압박을 하겠다. 그런 소식 때문에 사실 이제 반등이 나왔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앞으로 이제 뭐 전쟁이 어 커지는 그런 그 의심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좀 더 하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이렇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고 경제 제재만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으면서 이렇게 이틀 연속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주목받는 것이 바로 바이더 인베이션입니다. 전쟁 개시 때 살아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 표현인데, 과거 이제 미국과 연관된 전쟁 관련 데이터 분석에서 이렇게 비롯됐다고 합니다. 자, 그 시작이 이제 베트남 전쟁이었는데,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이제 베트남 전쟁부터 걸프전, 그리고 이라크 전쟁까지 이렇게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요. 자, 미국이 일으킨 전쟁 중에 최초로 이제 패배로 인식되는 그런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자, 미국 뉴욕 증시가 크게 빠진 후 이렇게 반등에 성공을 하기도 했었고, 또 이후 지수가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당시의 공포를 이렇게 상쇄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90년대 초반에는 이렇게 세계적인 화제를 모았던 걸프전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걸프전 개전 당시에도 뉴욕 증시는 대거 빠졌다가 이후에 바로 이렇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앞서 이번에 이렇게 전쟁 도표처럼 더불어 이렇게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리고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탈 사건에 관련된 이런 전쟁까지 총 5번의 전쟁 개시가 있었는데 이렇게 상황 주가가 유사한 그런 흐름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왼쪽 표를 보시더라도 지금 이렇게 그 전쟁이 시작되면서 하락을 했다가 반등으로 돌아서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가에서는 이제 전쟁이 시작된 만큼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매수 시점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와 있고요. 또 이런 과거 통계 데이터처럼 지금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뉴욕 월가에서 전쟁 개시 때 사라는 이제 전략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앞두고 설마 또 그런 역사가 반복될까? 그 의심에 이제 그런 눈초리가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막상 전쟁이 이렇게 시작되고 나서 뉴욕 증시 흐름이 과거의 그런 통계 자료처럼 맞아떨어져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전쟁이 이렇게 시작이 불가하고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러시아에 대한 이제 강력한 경제 제재 외에 우크라이나 영토 내부에서도 이렇게 전쟁을 직접 수행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방침을 세우다 보니까 뭐 전황이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전쟁 지형도 이렇게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불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개시가 되고 나서 그날 이제 9.7달러 선까지 이렇게 이제 최저점을 기록을 하고 이후에 이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도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무려 이제 10.61%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10달러 선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지금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두 번의 반등으로 벌써 약 23% 정도가 이렇게 지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평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좀 심리적 지표를 좀 보여주는 그런 이동 평균선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5일선에는 이렇게 안착되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11선도 뭐 거의 안착되는 모습은 보이지만 아직까지 완전하게 이렇게 11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번 반등이 나오고 두 번 나오고 그리고 세 번 정도까지는 나와줘야만이 좀 추세가 이렇게 좀 잡혀간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주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횡보적인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하락적인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좀 남아 있잖아요. 또 뭐 PMI 지표라든지 고용 지표라든지 또 특히 이제 파월 의장의
이런 그 청문회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지금 9.7달러 최저점을 찍으면서 이 부분이 이제 불주 같은 경우는 좀 지지선 라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은 10달러 선 정도가 이제 불주로서는 현재 최저점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락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11선을 좀 안착을 하고 횡보를 하다가도 이렇게 21선을 완전히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그래도 좀 좋겠는데 앞으로 이제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좀 커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은 지금 단기 고점이었던 이 17달러 선 있죠? 17달러 선에서 한번 좀 저항이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단기 매도가 좀 많이 일어날 것 같고, 뭐 17달러 선도 확실하게 뚫어준다면은 그 전 고점이었던 이렇게 19달러 선까지 이렇게 또 올라가면서 단기 매도가 좀 출현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TQQQ입니다. TQQQ도 이제 4.74%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51.91달러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아직까지 11선을 완전히 이렇게 터치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5일선까지만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 언제든지 이제 저항에 그 밀려서 하락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만 이제 뚫어준다면은 이렇게 전 고점이었던 54달러, 55달러까지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랬으니까 지금 이제 TQQQ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좀 불츠처럼 이런 상황을 좀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단기 매도가 일어난다면은 이렇게 54달러, 55달러 선 내에서 지지선 라인에서 1차적으로 한번 일어날 것이고, 만약에 이 전 단기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면 지난번 이제 50달러, 60달러 선에서 또 이렇게 큰 좀 한 번 더 매도적인 그런 저항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주목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니까요. TQQQ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분명히 이렇게 이제 40달러 선까지 내려오면서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점 매수가 일어나면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풀어야 될 그런 숙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이제 그런 부분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후에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좀 제가 계속 그 지금 시간을 좀 놓치고 있는데 좀 여러분들 이제 매수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매수를 좀 편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좀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통계를 보자면은 이렇게 이제 매수 타이밍이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증시가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크게 남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렇게 지표들도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성투를 항상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